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7강 시간으로서 8. 부동산 투자회사법 9.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나오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자금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으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뭘 받는다? 주식을 발행하죠. 예, 주식을 발행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요 받은 자금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렇죠. 부동산이나 뭐 유가증권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 뭐 이런 데 해서 자금을 회수가 되면 주식 배당금을 통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소액 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기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회사형 투자신탁이죠. 그 뮤추얼 펀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회사, 임대나 개발, 부동산 회사와 금융기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부동산 회사의 의의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류를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세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관리.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회사는 뜻이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는 위탁관리. 자, 위탁한다는 얘기죠. 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니까 직접 투자 그리고 운용을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예, 자기들이 안 하고 위탁을 해버려요. 그 자산관리회사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역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이 둘은 주로 위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투자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로서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방법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물 투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오죠. 현물 투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 투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다음, 설립할 때의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설립자본금입니다. 설립자본금이 5억 원 이상입니다. 자,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이니까 6억 원, 7억 원, 10억 원, 100억 원 다 되는 거예요. 5억 원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약간 낮죠. 3억 원 이상입니다. 3억 원. 자, 3억 원 이상. 자, 이번엔 최저 자본금입니다. 이건 처음에 설립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의 자본금을 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언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자,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설립을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자, 6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됩니다. 얼마 이상?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70억 원입니다. 70억 원. 70억 원 이상. 자, 이게 바로 우리 뭐라고 한다? 최저 자본금이에요. 최저 자본금. 그러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가 됐느냐? 자, 요것은 역시 6개월이 지난 후 똑같습니다. 기간은 최저 자본금 얼마? 50억 원 이상입니다. 50억 원.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그리고 최저 자본금 7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식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주식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 30% 이상이죠. 100분의 30 이상을 어디다 제공한다? 일반 청약에게 일반 청약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 즉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죠. 그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자, 주주 1인 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걸 금지합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역시 1인, 주주 1인 5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 금지. 자, 이제 현물 출자, 설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설립에 대해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자, 현물 출자에 의해서는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후, 자, 이번에는 영업인가 받고 등록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회사 설립 후 현물 출자. 이제 설립 후에요. 자, 설립 후에서 현물 출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 설립 후입니다. 후. 전에는 안 되지만 현물 출자에 설립은 안 되지만 설립 후에 회사 설립 후 현물 출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자, 부동산 가능하고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자,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기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게 대토보상권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권. 자, 이런 걸로 현물 출자에 의한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부터 대토, 보상권까지 이거의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업자, 대토, 보상권 뺀 요 나머지 4개, 부동산, 그리고 권리, 그 다음에 신탁의 수익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거, 요 4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현물 출자 부동산을 평가하고, 여기까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요거는 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립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부동산 처분.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의 부동산 처분을 제한을 합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데, 자, 이 부동산 처분의 제한은 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 있는 주택은 1년. 자, 국내에 있는 주택은 1년. 자, 그리고 주택이 아닌, 자, 이번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역시 1년입니다. 1년. 자, 주택이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든 다 1년이에요. 1년. 1년 이내에 처분이, 이거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이 금지됩니다. 1년 이내에는 처분이 금지돼요. 즉, 1년이 지나가면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외. 이건 국내에 있는 거고, 국외. 나라 밖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정관에서 정한 대로 그 기간 이내에는 처분이 금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자, 80%죠. 80 이상을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 그리고 현금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100분의 80 이상을. 다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물론 건축적인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 자, 배당. 주식을 산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죠. 이익 배당 한도의 몇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자,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을 합니다. 금전으로. 즉, 100분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이익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죠. 자,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 제한. 부동산 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해당 부동산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 관계자 거래를 금지를 합니다. 다른 회사 거 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 100분의 10. 자, 주식 100분의 10. 10% 이상 소유한 있는 주주하고 그 특별 관계자하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의 장점이 있죠. 자, 장점. 일반 주식보다 안정적이에요. 자, 안정적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좀 느리게, 완만하게 변할 때 좀 안정적이고, 일반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갖습니다. 이게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이제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 부동산 신탁의 의의를 좀 보면 위탁자, 소유자죠.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입니다. 위탁자, 맡길 위자예요. 자,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 관리, 이익을 목적으로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처분 권한을 넘겨주고, 요게 신탁을 한 겁니다. 수탁자는 이제 맡은 사람이에요. 신탁을 맡은 사람.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활동을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신탁에 대한 의의를 알아봤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관리 신탁입니다. 관리. 자, 이거는 관리하는 신탁.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처분 신탁입니다. 처분. 세 번째는 부동산 담보 신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동산 개발 신탁입니다. 개발 신탁.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관리 신탁을 알아보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맡긴 거예요.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갑종 관리 신탁이 있고, 두 번째 을종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갑종은 수탁자가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갑종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을종은 일명 명의 신탁이라고 하죠.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률적 관리만 담당하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명의신탁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지.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부동산 처분신탁. 역시 처분신탁도 갑종 처분신탁이 있고 을종 처분신탁이 있습니다. 갑과 을 두 가지가 있는데 갑종은 수탁자가 역시 이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분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을종은 그냥 단순 처분이에요. 단순 처분. 단순 처분. 자, 세 번째는 부동산 담보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이가 담보 그러면 맡기고 뭘 빌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자가 대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대신 대출을 받는 겁니다. 담보니까 대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신탁. 개발은 토지신탁, 투자신탁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탁자가 부동산을 개발,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 신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에서 특히 요 처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갑종이고 단순 처분은 을종. 그리고 담보는 말 그대로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7강 시간이었고 8. 부동산 투자해서법 9.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